저한테 뭐라 하고 말이야. 내가 소리를 안 질러서 소리 지르는 거지. 밖에 나가면 내가 상대야. 소화 모르게 닫게 인사를 해.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가방이 없어졌어요. 이젠 말해. 아니야, 진짜 아니야. 엄마가 없어지면 언니 어디 있어? 이거 어디 있어? 맞아요. 우리 사이좋을 때 되게 좋은데, 사이. 저는 사실 그 가장 좀 중요한 것들이 이제 그 이성 그 어떤 친구를 만날 때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줄 것 같아요. 얘는 만나지 서로 마. 너랑 얘는 안 어울린다. 언니 입장에서 좀 그 동생들을 좀 관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제가 네. 그래서 20대 때까지는 연애 코치를 제가 많이 했고 해주셨어요? 제 스타일대로 얘네들이 좀 따라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저는 언니가 그런 팁들은 자기는 혼자서 많이 말을 했는데 한 번도 그거를 따라서 해본 적은 없어요. 언니가 잘 되는 걸 못 봤어. 웃기다. 그래. 근데 원래 이제 그 기상캐스터 시절에도 이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요. 적극적으로 막 대시 막 들어왔잖아요. 센세이션이었죠. 뭐 여기저기 대시가 좀 굉장히 많았었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기상캐스터 할 때는 연예인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스포츠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네. 그 예전에 미니홈피 있잖아요. 네. 미니홈피를 통해서 좀 연락을 많이 왔어요. 많이 하셨었어요. 연예인들이요? 그러니까 왜냐면 되게 옛날 얘기는 미니홈피로 연락을 했고. 그러면 한번 좀 도토리 선물로 주고. 스킨 선물 주고 막 자기가 직접 꾸민 스킨 나고 자기 이모티콘 넣어가지고 자, 그러면 뭐 축구 선수? 그때는 누구라고 뭐 얘기 안 해도 되니까. 네. 되게 그럼요. 네. 정말 다양했어요. 뭐 축구 선수, 골프 선수, 야구 선수, 그리고 배우분들도 있었고, 진짜. 가수도 또 있었고. 행복했겠다 한마디로. 근데 그때는 제가 20대 때였으니까 예. 그런 인기가 되게 꾸준할 거라 생각했어요. 재밌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제가 날씨만 했잖아요. 네. 기상캐스터만 하고 항상 날씨 나와서 제 감정을 드러내진 않잖아요. 그렇지. 굉장히 친절하게 나와서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뭐 비 오니까 우산 꼭 챙겨가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냥하고 되게 착해 이상형이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형. 전혀 나의 개인적인 이런 모습은 안 보이니까. 그냥 그 날씨를 전달하시는 그 모습만 보다 보니까 신비감이 있죠. 그걸 보고 되게 많이 연락이 왔었어요. 말 나온 김에 조금만 좀 기분 좋을 때 좀 틀어놨으면 좋겠습니다. 탑스타하고의 어떤 교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아니 얘기 난 김에 네네. 이렇게 좀 오래 이렇게 사귀신 분도 좀 있고 하다. 사실 그때는 뭐 그 탑급까지는 아니었고 이제 막 연기를 막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막 아침 드라마 정도의 이제 드라마 거기서 주인공 정도 됐었나? 그런데 뭐 그런 정도의 분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탑스타가 되신 거군요. 갑자기 아니고 저랑 헤어지고 나서 되게 잘 됐어요. 그럼 은지랑 헤어지면 잘 되는 겁니까? 언니랑 헤어지면 다 빵빵 터졌어. 언니 지금 어른 되셨는데. 언니가 지금 좀 어른 되셨는데. 배우는 또 누가 있어요? 되게 많았어요. 저는 진짜 안 궁금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혼자 나가기 전에 항상 그래요. 언니 어디가? 그때 아니야. 누구 좀 만나는데 누구 있잖아 걔 만나. 조용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러고 나가요. 안 궁금한데. 진짜 그게 약간 머피의 법칙 같이 저를 거쳐간 사람은 다 잘 돼요. 보니까 맞아. 태호 오빠도 저랑 같이 저랑 프로그램 했을 때 깜짝 놀랐네. 나도 깜짝 뭐 놀랐어. 교제한 건 아니지만 같은 프로그램에 있을 때 오빠 되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계속 양배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사실이에요. 늘 밭에 좀 있었죠. 그래서 양배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막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오빠가. 맞아요. 몇 달 있다가 거기서 이제 룸메이트에서 오빠가 확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채영 오빠도 나를 거쳐가면서 되게 잘 됐구나. 근데 제가 그동안에 거쳐간 사람만 해도 수십 명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오늘만 거쳐간 사람이 200명 돼요.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다. 행복 전도사예요? 행복 전도사네. 아니, 근데 뭐 두 분은 어땠어요? 누가 더 인기가 좀 많았는지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렸을 땐 미나가 인기가 훨씬 많아요. 진짜? 한 무리에서도 더 좋다고 2명 이상 쫓아다니고 무슨 데이마다 네. 화이트데이가 사탕 받아오는 날이고 그 막대과자 한 날이 막대과자 받아오잖아요. 근데 네. 이만큼 받아오고 뭐 사탕도 이만큼 받아와서 항상 엄마가 저한테 너는 동생이 저만큼 받아오는데 언니가 돼가지고 한 개도 못 받아오냐고 약 올리시면 사가지고 들어가지. 내가 더 비참한 거예요. 그게 제 되게 친하. 부모님에서는 지가 그래서 사는 거. 이거 하나만 먹어도 되냐 초콜릿 맛 그랬더니 또 엄청 까탈스럽게 그건 안 되고 이만 먹어 하면서 제일 맛없는 거 있잖아 레몬맛 이런 거 딸기우유만 맛있는데 이거 먹어도 되고 막 그건 안 되고 이러면서 레몬맛 같은 거 던져줘서 이거 먹어 고마워 하나 받은 기분으로 미나
인기가 훨씬 많아요. 네, 따라다니고. 근데 커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제가 좀 더 올라온 것 같아요. 옛날에 표정 봐. 미나는 능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 이 말 쫓아갔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해볼 수 그거를 우리 언니가 좀 직접 얘기 아니에요, 미나 씨. 안 돼요, 저한테. 얘기 잘 전달할게요. 아니 사실 은지 씨도 뭐 대단한 경쟁률을 뚫고 이게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를 하신 500대 1이죠? 야,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500대 1은. 대단하다. 그때는 아마 네. 3, 4밖에 없었으니까. 네. 3, 4밖에 없었으니까 뭐 하나 공채 뭐 하나만 떠도 그때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죠. 경쟁률이 막 1000, 막 500, 막 그렇게 넘어갔었거든요. 원래는 제가 기상캐스터보다는 뭐 PD나 기자나 뭐 그런 약간 방송을 하는 쪽 일을 하고 싶다. 어쨌든 이쪽 일을 좀 하고 하시고 예. 싶어 하셨군요. 예. 하고 했는데 이제 일본에서 처음 이제 제가 기상캐스터를 시작을 하게 아, 됐어요. 일본에서 하셨어요? 네. 거기서 시작한 인연으로 한국에 이제 왔는데 그때 이제 공채가 뜨더라고요. 아, 시험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갔죠 그때. 대단하다. 500명 중에 한 명. 그때도 되게 고마웠던 게 시험 보러 갈 때 되게 떨리고 힘들고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한테 말은 안 했어요. 왜냐면은 걱정하시고 신경 쓸까봐 말을 안 했는데 이제 동생한테는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동생이 그때 1, 2, 3차까지 있었는데 다 같이 와줬어요. 다 같이 와줘서 합격 전화 받는 날에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렇겠네. 그래가지고 진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여기 여의도죠. 여의도 그 한복판 그 광장? 칼국수 있고 그것도 여의도역. 칼국수집 있는 그 아, 여의나루역. 여의나루에서 그랬어? 거기 진짜 그 사거리에 큰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서 진짜 둘이 어머 막 붙잡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두 분이 같이. 예. 전 여의도역에서 울었거든요. 왜요? KBS 듣고 나서. 다 울게 돼요. 왜냐면은 MBC는 여의나루역에서 가깝고 KBS는 여의도역에서 여러분 저 죄송한데 YTN 붙었을 때는 안 울었습니까? 그때도 이제 나는 안 울었는데. 저는 울었죠. 저는. 울었어요? 네. 그래 놓고 KBS를 울리고 가셨잖아요. 제가 울었으니까 울리긴 하는데.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준비할 때는 처음 준비해 보는 거여가지고 맞아요. 진짜 내가 붙으면은 돈 안 받고도 일을 할 수 있겠다. 아, 그렇게 생각을. 진짜 내가 돈 안 받고도 일해야지 했는데 그런 마음이 얼마 안 가죠? 한 달 지나니까 돈은 받고 당연하죠. 맞아. 새벽에 아, 출근하고 막 당연하죠. 늦게 이런 만큼. 출근하니까. 네, 이 그럼요. 노동력은 꼭 이제 챙겨 받아야겠더라고요. 그럼요. 네. 아니 사실 이게 진짜 날씨 예보가 늘 생방이기 때문에 이게 7년 동안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7년 진짜 오래 했네요. 아니, 왜냐면 이게 생방에 나도 모르는 그 실수들이 또 굉장히 많을 수가 그럼요. 있고. 많죠. 그러니까 제가 첫 해 되게 못했어요. 되게 못해가지고 그때 아침 7시부터 9시 출근길에 하는 뉴스 있잖아요. 아침 광장 같은 거. 거기서 6번 나오는 이제 코너에서 일을 했어요. 생방으로. 지금은 그래도 카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카메라 보면은 눈을 피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방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생방을 해야 되는데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프롬프터도 안 해주고. 아우, 다 외워서 네, 하려고. 다 외워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글씨를 크게 뽑아가지고 발 밑에 놨어요. 발 밑에다 이렇게 놨어요. 기억이 안 나면은 발 밑에라도 그래요, 보고 그래도 하려고. 근데 봤는데 이게 날씨가 딱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초 가만히 있다가 정신 차리고 아래를 봤는데 아래 봐도 글씨 너무 내가 조그맣게 뽑은 거예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들어와. 그 현장 들어가면 안 보여요. 그리고 한 20 이상으로 뽑았어야 되는데 10 정도로 한 15 정도로 뽑은 거예요. 안 보인다니까요. 보일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다가 안 보이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꺼내가지고 읽었어요. 나가고 있는데. 네. 어머.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끊었어요. 카메라 감독님 그냥 끊었어요. 화나셨겠다. 아, 그냥 끊었어요, 방송을. 이거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당시에는 끊죠. 그래서 실수를 매번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끌려 올라가가지고 국장님께서 이렇게 하면 방송 그만둬도 왜 이렇게 해가지고 MBC에 먹칠을 하냐 막 이러면서 서류 다발을 이렇게 휙 던졌는데 그거에 제가 맞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그렇게 아픈 거예요. 아프지. 실제로 아파요. 화장실에서 많이 맞아봤죠. 네, 많이 맞아. 화장실에서 물 내리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때. 네. 아이고, 참.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제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방송 되게 잘하고 나서 들은 얘기인데 예전에 자기가 아침 출근길에
맨날 틀리는 기상캐스터가 있어가지고 그때 방송을 되게 맨날 봤대요. 재밌어가지고. 요즘은 또 그런 게 있으면은 네. 이게 또 화제가 되거든요. 짤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게시판에 막 한 4장 정도 막 다 도배가 됐었거든요. 이게 뭐냐. 그런 식으로 하냐. 낙하산이냐, 뭐냐, 뭐 누구 친척이냐. 네. 아, 근데 그 친구는 맨날 틀리던데 안 잘리고 잘하고 있나?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전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 저일걸요? 그때 몇 년도 맞죠? 그랬더니 맞대. 그래. 아, 저예요? 그랬더니 막 놀래는 거예요. 그때 되게 못했는데 지금 잘 성장해가지고 되게 좋다고. 그러니까요. 뭐 이런 훈훈한 미담도 있었다. 강아지 씨 전선적인 얘기 있어요. 뭐예요? 그 날씨 예보할 때 이렇게 약간 앉으면 시청률이 폭등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아, 그러니까 제가 9시 뉴스를 5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5년을 맡아서 하면서 여자 앵커분이 3번이 바뀌었어요. 근데도 저는 5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날씨 할 때는 원래 날씨 코너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이죠. 예. 시청률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렇죠. 구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할 때는 이 시청률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야, 사실 그거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몇 분 안 되는 시간이지만 거기서 시청률 그래프가 움직이는 게. 1분 30초. 얘기 들으니까 은지 씨가 이렇게 뭐 기상캐스터 시험 보는 거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미 그때 한 3, 4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였고, 그때 좀 이제 기상캐스터로 제가 인지도가 좀 있을 때여가지고, 왠지, 그러니까 지금은 같이 했으면 되게 그때부터 같이 시너지를 내서 같이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그때는 이 친구가 시작을 하면은 왠지 내 그늘에 좀 이렇게 가려지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신입 때 얘로서 인정은 못 받고 꼬리표처럼. 자꾸 뭐 박은지 동생으로 동생. 불리게 될까봐 얘는 자존심이 되게 센 친구인데 괜히 상처받을까봐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좀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 뭐 아나운서나 뭐 기자나 다른 일을 좀 해라 했는데 결국에는 한 번에 붙어가지고 네, 활동을 했죠. 아무래도 제가 또 이게 하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니까 좀 친근하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는데 언니 하는 걸 다 따라서 지원을 했던 거네요. 이게 보고 배운다고 해가지고 언니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있으니까 그게 또 좋아 보이잖아요. 동생으로서 너무 이쁘다. 이 직업을 뺏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니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하려고 하면 언니가 안 돼 스탑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언니 몰래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하셨군요. 합격을 해서 들어갈 때쯤 언니한테 말을 했더니 언니가 완전 토라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토라져서 언니 마음 어떻게 풀어줄까 하고 있는데 언니가 SNS에 올렸다면서요? 네, 한 달 동안 말 안 하고 있더니 제가 이제 힘들게 교육받고 하는 걸 알더니 좀 불쌍했나 봐요. 그러더니 자기가 그때 미니홈피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열심히 할 때라서 거기다가 막 내 동생 사랑하는 은실이 뭐 됐다고 한 달 동안 얘기도 안 했는데. 이만큼을 써서 올린 거예요. 사진 근데 박은지 씨는 캡처해서. 좀 약간 SNS를 통해서. 그래서 사랑은 SNS를 통해서. 그렇죠. 제일 좋아요. 사랑은 SNS를 통해서. 그리고 기사로 이제 고백도 이제 기사 또 나가면 본인 또 좋아하니까. 네.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기자님들이 기사를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또 되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언론 플레이를 좋아해요. 언론 플레이 싫어하면서 방송 보여줬어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엄청 좋아하죠. 전현무 씨는 뭐 쉬는 시간 중간중간 전현무 계속 전현무. SNS에 뭐 올릴 때도 기자분들이 식사하는 시간 피해요. 그때 올리면은 안 쓰세요. 그분들이 딱 이제 일하실 시간에 쉬실 때. 11시쯤이나 뭐 이렇게 한 2시, 3시 무조건 기사 나요. 12시나 퇴근 시간에 하면 안 나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안 오빠가 돼요. 친오빠였으면 얼마나 너무 피곤했겠냐. 진짜 통계적으로 지금